황량수와 톡톡도 여전히 변희재 대표를 모시고 지금 이 신조어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킬러 공천, 이번에 총선에서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이 킬러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변 대표, 지금 뭐 이한구 대표가 킬러 공천한다고 했는데 변 대표도 어제 어떤 이 입장을 좀 밝혔죠. 저는 뭐 이한구 위원장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표창원 씨 근데 나중에 뭐 저는 공천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추가 모집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공천 완전 마감됐어요. 그렇죠. 추가까지도 마감했죠. 네, 근데 뭐 하다 보면 또 추가 대추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현재는 마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표창원 씨가 공천이 확정이 돼 있을 때 저는 그분 비례대표 정도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야 표창원 씨가 수도권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저분하고는 좀 선거를 생산적이고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주로 정의 사회를 많이 말씀하시고 박근혜 정권의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또 정통성도 이제 막 흔들죠. 국정원 댓글로.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은 큰 차원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관악에 났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여당 야당 정동영 후보까지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역 다니면서 세금 가져올게요, 뭐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선거가 진행이 되니까 국가를 논해야 되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직무를 다 위반을 합니다. 그럼 그거 혼자 떠들어서는 도저히 이건 선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선거 더 하라 그러면은 저는 새누리당에서 저보로 강남 같은 좋은 데를 가라 그래도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런 선거 치른다면. 근데 표창원 씨 정도는 큰 차원의 국익을 이야기하니까 한번 우리가 진짜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직분을 놓고 한번 겨뤄볼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이제 조건부 출마 선언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표창원 씨 같은 경우에 왜 이 킬러 공천 대상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 야당은 윤상현 의원 지역에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조응천 전 청와대 이 비서관을 공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격 공천이라는 게 일본에서 보면 아베가 이쁜 그 여자라든지 뭐 이 유명 방송국의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좀 스타급 인물을 동원해 가지고 한마디로 그 아베의 정치적인 어떤 반대자들 내지는 반대당의 핵심 지역에 공천을 해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일본에서 닌자 공천이라고 그러고 미국에도 보니까 티파티나 이런 공화당의 강경 그룹들이 장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자기들 말을 잘 안 듣는 공화당 내부 경선에 그런 사람을 뭐 교수를 내세서 뭐 이 다슨을 한 중진 의원을 꺾어버린 이런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킬러 공천이 유행인데 지금 표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그 이 운동권 아스팔트 정치를 이분은 아스팔트 한 분도 아니에요. 경찰대 다니다가 경찰대에 나와가지고 경찰을 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학위를 따와서 경찰대학교 교수를 하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자주 나오고 프로파일러다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지난 국정원 댓글 때 갑자기 등장을 해서 사표 던지고 등장을 해서 정치하려고 그런 것 같아 했는데 이번에 정치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오늘 이 정청래 의원이 탈락을 했는데 뭐 컷오프에서 운동의 경력, 그러니까 좌익 운동의 경력으로 볼 땐 정청래 씨하고 게임도 안 되죠. 표창원 씨는 남들 아스팔트에서 막 짱돌 던지고 할 때 조용히 공부하고 경찰을 하고 유학 교수를 했으니까. 영국에 유학 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이른바 장외 농객, 저쪽 좌익 진영의 장외 농객인 진중권, 공지영, 뭐 이회수 씨, 뭐 김용민 지금 다 영향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총선 대선 거치면서. 그리고 감소시키는데 아마 저나 홍 소장님이 꽤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장외 농객 영향력 감소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저쪽 이 문재인 당에서의 농객형 이 출마자가 표창원 씨로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한마디 하면은 지금 이른바 포털에서 계속 띄우고 언론에서 띄우는데 이 발언 내용이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분의 발언 내용을.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야당 농객으로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노무현 때다 가면 노무현 정권 그냥 집중 겨냥해서 나가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새누리당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전략은요, 이 퍼주기. 야, 나는 힘 있는 여당 후보니까 지역 개발할게요, 뭐 돈 가져올게요. 그렇게 해서 가는 방식을 썼고, 이번에 그 지역에 이상일 새누리당 전 대변인이 지금 출마 선언했는데
이분 출마 공약 보면은 다 퍼주기입니다. 다 퍼주기고 국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그 방식으로 표창원 씨를 이길 수 있느냐? 전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용인정이라는 지역이 이른바 신도시여서 3, 40대, 50대의 이른바 중산층 엘리트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표창원 씨 스타일로 이른바 박근혜 정권을 흔들고 공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질 수가 있다. 뭐 그런 사람들, 뭐 지역에 이렇게 오래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그럼 거기다 대고 퍼주겠다로 선거가 되겠냐? 그게 하나 있고, 설사 그런 식으로 저는 그건 매표행이라고 보는데, 아니 국민 책임이 자기 개인 돈입니까? 선거 치를 때 이거 해줄게요, 이거 돈 쓸게요, 이거 다 매표행인데 그렇게 해서 이겨봐야. 표창원 씨가 계속 다니면서 박근혜 정권을 흔들고 공격하는 부분들은 전혀 못 막을 거 아닙니까? 선거 기간 내내. 그럼 그건 다 보도가 쏟아져요. 포탈도 다 띄워요. 집중적으로 전국 선거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저런 스타일과 제대로 한번 논객 대 논객으로 논객형 선거, 그거 돈 안 드는 선거입니다. 가장 토론 몇 번 하면 되니까 그런 논객이 나가서 논리로 한번 맞서서 제압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표창원 씨하고는 제가 가장 적합한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 논문 표절도 잡았는데 표절을 잡았으니까 저분을 저걸로 협박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 이분은 논문 표절을 인정했어요. 잡히자마자 바로 인정했거든요. 자, 그러면 논문 표절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본인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인물들 진중권 씨, 조국 교수, 박영선 의원 등등 아직도 표절 잡혔는데 인정을 안 하고, 제가 지금 그 야당에서만 잡은 게 아니에요. 표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 김문환 방문지사장 표절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10번을 했어요. 어떻게 일국의 교육부 장관이 표절을 했는데 인정도 안 하고 이 배째고 있냐. 그래서 이 표절 전체의 부도덕함과 이걸 개혁하는 방안을 표창원 씨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좀 맞춤형 카드가 있는 거죠. 자, 이 표창원 씨에 대한 표적의 필요성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표창원 씨가 아마 원내로 들어오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정조준을 해서 내년 대선까지 아마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이 이 새누리당이 있는 이 양반집 도령들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할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원내대표, 그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 킬러 공천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아스팔트 운동권 출신 이 야당 의원들이나 또 야당의 이 중요한 이 뭡니까 선동가들, 뭐 데마고그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그런 선동가들이나 프로파간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 때 떨어뜨려야지, 살려가지고 국회로 들어가면 나중에 참 이 정권 내내 감당하기 어렵거니와 내년 대선에서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킬러 공천 필요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상대가 거의 스나이퍼 아닙니까? 그러면 스나이퍼를 이 총으로 쏴서 저격을 해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새누리당에 스나이퍼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스나이퍼나 킬러들이 제대로 있느냐? 일단 그거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뭡니까? 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로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말로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용기나 배짱, 논리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매우 찾기가 어려울 거라 보이죠. 지금은 이미 공천의 전체가 다 마감이 됐어요. 이한구 위원장이 킬러를 찾겠다고 나섰는데 신청한 사람 내에서는 못 찾으니까 이제 또 외부에서 영입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 뭐 당연하죠. 이 김무성식의 진흙탕 경선에 참여할 만한 스나이퍼는 없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다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인데 저는 절대 김무성식의 진흙탕 경선은 참여 안 하죠. 저 유령 명부에다가 여론조사 조작 저기 왜 들어갑니까? 저건 진정한 선거도 아니고. 가면 킬러가 총도 쏘기 전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경선 방식은 어차피 킬러 공천은 그 킬러를 그냥 이겨서 끝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니 돈 몇백억 뿌려가지고 이겼다 치자 이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킬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킬러는 꼭 국회에 안 들어가도요 저격할 수 있습니다. 킬러라는 거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킬러랑 붙으려면은 논리로 거기서 완전히 제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망유의 토론 때 진중권 씨를 논리로 잡았듯이 그때
시작할 때 아마 93대 7이었을 거예요. 이 승률 예상이. 근데 그 토론 끝나자마자 55대 45로 역전시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잡아야 되지. 돈 뿌리고 바닥에다가 다녀서 잡아봐야 킬러는 그냥 살아있다. 떨어져도. 떨어지면 오히려 동정 맞죠. 야, 이 추잡한 선거에 희생양됐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킬러를 투입할 때는 분명히 논리가 있는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경선 방식은, 어차피 제가 표창원 씨에게 사망유의 끝장 토론 한 3번 하자, 선거 때.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물론 그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걸로 별 면력 없으니까 던져놨듯이, 그러면 표창원 씨를 어떤 식으로 토론해서 누가 더 잘 제압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새누리당 후보와 제가 한번 토론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일 전 대변인, 새누리당의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용인정에 출마를 했는데, 자, 이분 새누리당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새누리당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라 봐도 되는 거예요. 직책 자체가. 새누리당의 입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농객이고, 그분 어쨌든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 용인에서 당협위원장을 했었더만요. 그러면 이미 기득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급장 떼고 한 2시간 정도 표창원과 어떻게 싸울 거며, 플러스 그간 새누리당의 문제점,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성공시킬 건가, 그리고 좀 중요한 북핵 사태 등등에 대한 해법들 한 2시간 토론해 보면 누가 표창원과 붙었을 때 확실히 논리를 잡을 수 있느냐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심판은 공관위원 11명이 해도 되고요. 이 방법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무작위로 한 100명을 추출을 해서 그 100명은 반드시 토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방 토론 끝내서 투표를 하면 되겠다. 국민 패널 토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이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이거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주로 유럽에서 바로 그 문제예요. 이 사양식을 해버리면은 이게 완전 진흙탕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권력자가 그냥 찍으면은 사천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게 수기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지난번 이제 혁신에다가 저 민주당의 최기성 의원도 제기를 했었는데, 몇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보고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 유럽에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럽에서 그 직접 뭐 투표해서 공천 나갈 사람을 뽑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보다 오히려 한 2명 정도로 압축을, 이 투표를 하거나 추천을 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토론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고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고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이걸 전 지역구에다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킬러 공천 지역구를 이한구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투입될 킬러를 선정하는 데는 이 방법을 쓰자. 그래서 일단 용인정 문제부터 이 방법을 하자. 그리고 저는 이상일 그 의원이 대변인 출신이니까 이거 안 받는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한번 해보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지금 킬러 공천 투입할 때가 저 은평에 저 임종석 의원 지금 출마한 저 이재호 씨인데, 그럼 예를 들면 황 소장 같은 분이 출마해서 이재호 씨하고 박근혜 정권을 여당으로서 어떻게 성공시킬지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자들 100명이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는 새누리당이요, 솔직히 정상적인 정당으로 가려면 저 당 안에도 이 당의 어떤 이념과 가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총대를 메고 나서서 장외에 또 언론에 나서서 목숨 걸고 싸워서 논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새누리당에 보면 솔직히 제가 옛날에 그 뭐 공중파 토론에 4번 나가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서 안 불러서 못 나가는데, 가서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이 리트 매치로 그 민주당 의원하고 이렇게 2대2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나갈 때까지요 하도 얻어맞아가 죽기 직전에 가서 살려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토론 하나 제대로 나갈 의원이 드물고 나가서 말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개중에 뭐 어떤 전문성 있는 분야에는 뭐 자기 전문성 있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더민주당이나 야당에는 숱한 정말로 바닥에서 아스팔트에서 단련돼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권을 겨냥해서 스나이프 역할을 할 사람들을 이번 국회에 넣어서 내년 대선에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또 새누리당은 전부 끼리끼리 부잣집 도련님들끼리 그냥 공천 나눠 먹고
내년 대선에는 또 감당을 못해서 헤매는 사태가 나오기 전에 저기 변희재 대표 같은 분들을요 좀 킬러 공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사실은 이 표창원 씨하고 채널A에서 한 10번 정도 1대1 토론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흥행이 좋았고, 뭐 그때는 이제 표창원 씨가 이제 경찰대 교수직도 이제 놓쳤고, 뭐 문재인 대선을 뛰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점잖게 토론한 편이었어요. 얘기 들어주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느낌은 좋았는데, 제가 어제 조건부 토론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의 공천 방식을 바꿔달라는 거하고, 표창원 씨가 정말 유럽식 선진선거, 도란든 토론 한 3번 정도로 한번 승패를 가려보는. 저는 표창원 씨가 이걸 바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이분.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정치 신인 아닙니까 표창원 씨가. 아마 지역 돌아보면 알 거예요. 야 선거 이렇게 치르면 안 됩니다. 지역 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마이크 잡고 돈 가져오겠어요. 그런 식으로 당선돼 봐야 초선 의원 들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나이퍼 몇 번 하다가 그냥 팽 당하니까 선거 과정부터 우리가 한번 개혁을 해보자. 그러면 설사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선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야의 스나이퍼끼리 좀 붙어서요. 한마디로 어느 쪽의 스나이퍼가 더 논리나 기술이 뛰어난가, 더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많은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서 이 선거판을 지역 예산판이라든지 지역 연고판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으로 갖고 가는 것은 한국의 토론 문화의 활성화나 결국 토론에 의해서 국민들이 사안을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훌륭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벤 대표 제안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뭐 저도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벤 대표 또 한번 말씀을 하세요. 지금 새누리당 꼴이 완전 조폭 이 시정 잡배꼴이 됐는데 이건 이거대로 철저하게 해결하되 뭔가 좀 큰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저는 그게 킬러 공천을 해가지고 외부 세력에서 킬러 꽂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선 방식을 유럽식 선진화처럼 해서 이거 한 10군데만 하면요 그 자체로 흥행이 되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당력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그 10군데는 당대 당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표창원 씨가 지금 거의 뭐 도망가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당대 당으로 야 이렇게 농객끼리 붙은 데는 정말 옛날 사막리처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럼 도망가는 쪽이 선거에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당을 좀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요 정권의 가치나 이 새누리당의 가치 또 방향에 대해서 가장 공격을 많이 해온 야당의 투사가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는 여당의 여권의 보수 진영의 투사를 투입해서 맞대결을 시켜서 한마디로 보수 진영 또한 그냥 부잣집 도령들이 아니라 이 훌륭한 이 농객과 스나이퍼 킬러들이 있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 녹취하고요 협잡하고 그러지 말고 빨리 이런 이 훌륭한 킬러들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